전남 신안군청이 추진하는 기독교 체험관 건립을 두고 불교계가 종교 편향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안군과 기독교계는 지역에 얽힌 스토리를 통해 발굴한 관광 사업이라며 반박했습니다. 9월 정기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교단마다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교단별 주요 안건들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사회신조 채택 9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온라인으로 제18회 목사고시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고시엔 연합회 소속 상담 전문가가 만든 인성검사가 추가됐습니다. 제19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생명을 주제로 오는 27일 개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천사대교, 천사섬으로 알려진 전남 신안군이 때 아닌 종교 편향 논란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와 전시물 제작 설치 계약까지 완료된 기독교 체험관 건립을 두고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교계는 심지어 종교차별까지 신고한 상태라 군청과 교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청이 추진하는 기독교 체험관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불교계가 종교 편향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측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들과 신안군을 방문해 기독교 체험관 건립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종교차별 신고까지 넣은 상황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기독교 체험관 명칭이 변경되고 내부 전시물 역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안군은 당초 2023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임자도의 기독교 체험관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2016년 조성계획이 나온 뒤 2017년 예산 95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건축 설계와 전시물 제작 설치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교계가 갑자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기독교계의 자부담 없이 95억 예산 전액을 국비로 투입하는 건 종교 편향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신안군의 천사섬 명칭, 증도면에 조성된 섬티하고 순례길, 기독교 자체 예산으로 지은 문중경 순교 기념관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신안군청은 오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기독교 체험관 건립은 종교적인 색채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한 관광 문화사업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체험관 건립은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한 관광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불교계와의 대립을 경계하면서도 불교계의 종교 편향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안군은 226개 지자체 중에 재정 자립도가 224에서 225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꼴찌에 있어요. 하나의 행정구역, 행정단위가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관광문화사업을 통해서 한로를 모색하는 거, 그리고 지역 주민의 어떤 그런 자부심과 그 자긍심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을 특정 종교단체에서 종교 편향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너무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지역 상생 네트워크 전문가도 신안군의 관광문화 상품으로 기독교 체험관을 건립하는 건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신안군 증도에는 6.25 시절 주민을 돕다 순교한 성결교 출신의 문중경 전도사님이 묻힌 역사적인 성지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관광문화상품 발굴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소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성지의 발굴입니다.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다양한 차별적 콘텐츠가 바탕이 된 성교 기념관이라든지 선양사업 등은 앞으로 더 자연스럽게 이것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종파를 넘어서도 이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될 그런 관광문화상품이 아닌가. 불교계로부터 종교차별 신고를 접수받은 문체부는 조만간 위원회를 개최해 이달 내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 강도가 어느 지역보다 강한 섬에서 관광문화 사업 일환으로 고안해낸 기독교 체험관 건립이 종교 편향 시비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9월 정기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제적 긴급 현안인 기후 환경 문제부터 뜨거운 감자인 목회자 이중직까지 교단 발전을 위한 지원책과 개선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교단별 주요 안건들을 정성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교단 정기총회. 각 교단마다 총회 막바지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논의될 주요 안건들에도 교계 안팎의 이목이 쏠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경우 7년째 총회의 벽을 넘지 못한 여성 안수 문제가 총회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여성 사역자들의 교단 이탈로 총회를 향한 비판이 최근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회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보고하고 안건을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을 노예 소속으로 어떻게 제도권 안에서 사역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헌법적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라.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헌법 안에 그걸 가지고 이미 마련을 했고요. 뭐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개발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회에 건의하게 된 거죠. 예장 통합총회에선 교단의 오랜 과제인 목회자 이중직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장통합정치부는 오는 총회를 앞두고 7년에 걸쳐 마련한 이중직 목회 연구 최종안을 총회 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가를 담고 있지만 연구 결과가 수용된다면 교단 내 이중직 목회의 길이 열릴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총회에선 교단의 세습방지법 폐지 여부를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됩니다. 최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 재추대와 관련해 총회가 세습 문제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장백석은 현 장종현 총회장의 다음 회기 연임이 확실시되면서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내년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목회자 영성대회부터 3월 백석인의 날 행사, 총회 설립일인 9월 9일 전국 7천여 교회가 참여하는 45주년 기념대회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구상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학원 선교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음 선교사 파송제도 논의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장 고신의 경우 정기총회를 앞두고 학생 신앙운동 SFC 폐지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고신총회 미래정책위원회는 SFC 재정운영과 같은 현실적 이유와 학원 복음화에 의지가 없다는 의견을 수렴해 폐지 안건을 올린 상태입니다. 교단의 정체성이자 뿌리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SFC 폐지에 대한 논란은 정기총회를 통해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교회 총연합이 올해 상임회장단 회의를 통해 총회 차원 기후위기 대응을 결의하면서 예장합동과 합신, 백석 등 소속 교단들의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 설치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기장은 총회 상임위원회로 기후정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정의 교육을 의무 실시하자는 안건을 올린 상태입니다. 정기총회를 통해 각 교단들은 임원 선출과 회칙 개정, 예산 편성 등 앞으로의 1년 살림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 안건 처리가 향후 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4일 사회신조 채택 9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사회신조는 일제강점기였던 1932년 조선 예수교연합공의회가 채택한 사회운동에 대한 교계의 신학적 선언인데요. 당시 한국 기독교가 선언한 내용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독교와 사회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우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기념사업특별위원회가 사회신조 채택 9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교회협의 전신인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사회신조를 채택한 지 9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사회신조의 정신과 유산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회협은 1932년 식민지 현실 속에 직면한 사회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 당면 과제들을 정리한 사회신조를 채택했습니다. 인류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정조에 대한 남녀 공동의 책임, 최저임금법, 소작법, 사회보험법 제정 등 12가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8명의 발제와 논찬, 강연 등을 통해 사회신조가 한국 근현대사에 남긴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사회신조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를 향한 하나의 예언으로서 다가올 역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성취해 나갈 사회신조의 실천 과제들은 후세에 기억될 미래가 될 것입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최경석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사회신조가 일제강점기 시대 한국 사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표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반공산주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의 문서로 사회의식적 측면에서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 진보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신조 채택 자체는 의미가 있었지만 당시 사회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이어 장로의 신학대학교 강혁 박사는 1970년대 이후 한국 개신교 사회운동의 의미와 과제를 되짚었습니다. 강 박사는 사회신조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독교의 사회운동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천적 변화를 요구한다며 다만 사회운동 노정 안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개신교는 민족의 하해를 이루는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당장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개혁을 해야 할 필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진영으로 나뉘어 자기 만족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연합하고 일치된 교회로 우리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강 박사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 고도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억압되고 있다며 사회신조는 한국 사회의 평등과 약자 보호, 노동 문제의 기본 규범이 될 뿐 아니라 그 정신을 발전시킬 한국 교회의 거대한 실천적 믿음의 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우한나입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제18회 목사고시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목사고시엔 교회사와 성경 등 관련 문항에 답하는 문답형 질문과 연합회 소속 상담 전문가들이 만든 인성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사무총장 이무성 목사는 한층 발전된 시험 방법과 진행 기술을 바탕으로 시행기관과 응시자 모두가 만족하는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의 아가페를 내세운 제19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27일 개막합니다. 생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총 18편의 영화가 10월 2일까지 필름포럼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개막작으로는 현대 기독교 문학의 거장인 C.S. 루이스의 전기 영화 어느 무신론자의 영적 순례기 C.S. 루이스 이야기가 선정됐습니다. 이 영화는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제 홍보대사로 나선 배우 조아는 이번 영화제가 대중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고신 재난 긴급구호단이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 현장 지원에 또 한 번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대전 고신총회 세계선교회에서 가진 제2차 긴급구호금 전달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들과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3월 제1차 긴급구호금을 전달한 데 이어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단장 권오원 목사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난민들과 선교사들은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주신 전국의 고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들의 진정한 친구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MBC 지역 전문 채널 MBC넷이 통일교 행사를 생중계하려다 내부 비판으로 무산됐습니다. 구성원들은 일본 아베 전 총리 사태로 통일교에 대한 부정 여론을 인식하고 방송 불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MBC넷 경영진이 방송 강행 의지를 보이자 전국 언론 노동조합 17개 MBC 지부에서 비판 성명이 나왔습니다. 노조는 MBC넷이 통일교 채널이냐며 공영방송 MBC의 로고를 달고 논란이 일 것이 뻔한 통일교 포럼 행사를 송출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MBC넷이 통일교와 10년 전부터 방송사와 협찬사 관계를 맺어오며 통일교 관련 다큐멘터리 등을 방송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수입 단가까지 높아지면서 제조 원가 압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15일부터 26개 라면 브랜드 가격을 평균 11.3%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면 한 봉지당 편의점 가격은 900원에서 1,000원이 됐습니다.
오리온도 이날부터 자사 1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8% 인상해 초코파이의 경우 한 상자에 5,400원이 됐습니다. 팔도의 경우 내달 1일부터 라면 12개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고 예고했습니다. 2025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 16,000명 이상이 줄어듭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지원금을 주고 96개 대학이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선정된 233개 학교 중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으로 입학 정원 감축과 학부 대학원 간 정원 조정 등의 계획을 수립한 대학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5성급 공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일 폴란드 크라쿠프 항공박물관에서 국제공항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고객경험 글로벌 서밋에서 ACI 고객경험 인증 프로그램 중 최고 단계인 5단계를 수상했습니다. 세계 공항 최초로 2020년 3단계, 지난해 4단계 인증을 받은 지 1년 만입니다. 고객경험 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주 등 주요 공항 60곳 가운데 5단계 인증은 인천공항이 첫 사례입니다. 5G 이동통신 가입 회선 수가 도입 3년 3개월 만에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 현황과 무선 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5G 회선은 2,513만 2천여 개로 처음으로 2,500만을 넘겼습니다. 5G 회선 수로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 회선의 33.3%였으나 트래픽 비중으로는 72.4%를 차지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에 나선 가운데 전쟁을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그와 통화한 서방 지도자들이 전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전쟁 종식과는 거리가 멀다며 휴전이 눈앞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푸틴 대통령과 90분간 통화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비슷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불행히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이 실수였다는 걸 깨닫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14일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날 위치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0년 3월 이후로 가장 낮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까지 뛰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며 여기서 방역 노력을 멈추고 기회를 놓치면 더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8월 무역 적자가 국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 영향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5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8월 무역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22.1% 늘어났고 수입은 49.9%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가 우리 돈 27조 5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적자 폭은 7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7월 수준의 2배에 달합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게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남아메리카 국가 수리남이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버트 람딘 외교 국제사업 국제협력부 장관은 한국 드라마 수리남을 언급하며 제작사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람딘 장관은 이 드라마가 수리남을 마약 국가로 몰아넣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9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서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국가 수리남은 폭력과 부패가 만연한 곳으로 묘사된 바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다소 무덥겠습니다. 여전히 해상과 해안 곳곳으로는 태풍의 간접 영향이 있어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1도, 부산 28도, 제주는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 신안군이 추진하는 기독교 체험관 건립이 좌초 위기에 놓였던 사실 보도해드렸습니다.
불교계의 주장대로 기독교 체험관이 아닌 모든 종교를 위한 시설이 된다면 재정 어려움을 겪는 신안군에 필요하지도 않은 혈세가 낭비되는 꼴이 됩니다. 이미 기독교 성지로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신안군에 들이대는 종교 편향 주장은 종교 간의 화합에도 신안군 발전을 위해서도 득될 게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